안녕하세요. 우리모두 10대 보는 라디오 1년 장소의 우사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래곤볼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 중 하나로 영상 댓글을 통해서도 여러 번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요. 사이어인들에게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회복을 하게 되면 강해지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이 강해지는 쉬운 방법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이어인들은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회복을 하게 되면요, 전투력이 상승한다는 같은 사이어인들의 설정이 있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회복이 되면 강해진다는 설정이에요. 물론 죽기 직전까지라는 이야기가 병이나 수명으로 인해서 죽기 직전까지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마 전투민족 사이어인인 만큼 전투 중 죽지 않고 살아남아 회복이 되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오공이나 베지터가 부루마에게 부탁을 해서 사이어인 전용 전투력 상승 머신을 만드는 거예요. 입에서 목에는 선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튜브를 집어넣고요, 몸은 치명상을 당할 수 있도록 각종 무기를 장착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마사지 의자처럼 처음에는 공격이 시작이 되고 죽음의 고비까지 갔을 때 머신이 멈추고 1분간 선두 섭취,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되면 다시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죽음의 고비까지 다다르게 되면 머신은 멈추고 또다시 선두를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이것을 반복하면 쉽게 파워업을 할 수 사이어인의 이 설정에 모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투 중 죽음의 문턱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리스크를 가지게 되고요. 조금만 실수를 해도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인데, 사이어인들에게 선두와 비슷한 효과가 있는 약이나 덴데와 같이 치유 능력을 가진 누군가 있다던가 또는 회복 머신이 있었다면 납득은 되지만요, 사이어인들에게는 선두와 같은 약도 치유 능력이 있는 사이어인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프리저편에서도 자주 등장을 했었던 회복 머신, 그러니까 메디컬 머신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죽음의 문턱이라는 것은 정말로 죽을 수도 있고 또 이들에게는 드래곤볼이라는 존재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설정을 사이어인들이 알고 있다고 해도 결국은 사용할 수 없는 종족의 특성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작가가 깊게 생각 안 하고 추가한 사이어인의 설정일지도 또한 말이 좋아 죽음의 문턱이지 어느 정도 장애까지도 가질 수 있거든요. 지구전 이후에 메디컬 머신에서 베지터의 꼬리가 재생되지 않았던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부활의 F에서도 나왔었는데요. 부활의 F에서 산산조각이 난 프리저의 몸을 복구시켰지만 그 머신도 새로 개발이 된 머신이었고 또 프리저였기 때문에 복구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예전 사이어인에게 선두나 덴데와 같이 치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없었다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잘려나간 일부가 재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심지어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머리카락이나 꼬리와 같이 잘려져도 다시 자라나는 부분은 메디컬 머신에서 재생이 되지 않는다는 설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이 방법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거든요. 또는 정신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강해졌다고 해도 그게 정말 강해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기도 하고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반 정도가 인트로가 되어버렸는데, 드래곤볼에서 어떤 상황에 사이어인들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회복을 하여서 큰 힘을 가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왜 사이어인들이 이 방법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사이어인들은 전투민족입니다. 기본적으로 전투를 하며 살아가는 민족이라는 뜻이겠죠. 전투민족 사이어인의 특징 중 하나로 죽음의 문턱에서 회복이 되면 강해진다라는 이야기는 작품 속에서도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드래곤볼 GT 퍼펙트 파일 설정집에 사이어인의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오공이 슈퍼 사이어인이 되기 약 1000년 전이죠. 에이지 전 238년에 전설의 슈퍼 사이어인이 등장을 했다는 이야기부터 사이어인의 전투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사상 사이어인들은 전투 민족은 분명한 것 같았습니다. 네? GT 설정집은 믿을만한 게 못 된다고요. GT에 관해서는 이 영상을 보시면 원작 작가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작가가 여기 적혀있는 사이어인의 역사에는 얼만큼 참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그러면 원작 이야기를 해볼까요? 원래 베지터는 큐이와 비슷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전에서 죽다 살아난 베지터가 회복이 돼서 큐이는 더 이상 베지터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큐이의 전투력이 약 18,000 정도이고요. 베지터도 처음 지구에 도착했을 때는 약 18,000 정도라고 예상을 할 수 있지만요. 지구전 이후의 베지터는 큐이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도도리아의 전투력이 22,000, 자봉의 전투력이 23,000 정도라고 하는데요. 자봉이 스카우터로 순간적으로 측정한 베지터의 전투력이 24,00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봉과 도도리아보다 전투력이 높다는 것이겠죠. 전투력 18,000인 베지터가 죽음의 문턱에서 회복이 되어 살아난 후 전투력 24,000이 되었다고 쳐도요. 전투력은 약 30% 이상이 상승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파워업이죠. 또한 변신한 자봉과 베지터의 전투만 봐도 그렇습니다. 베지터가 자봉에게 지고 메디컬 머신에서 회복을 한 후에는요. 더 이상 자봉은 베지터의 상대가 될 수 없었죠. 그리고 아마 여기서 베지터는 이런 파워업 방법에 대해서 서서히 중독이 되어가고 특히 프리저와의 전투에서 보면요. 베지터는 이 방법의 파워업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덴데가 치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크리링에게 자신을 반쯤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죠. 죽기 일보 직전이 된 자신이 부활을 하게 되면 슈퍼사이어인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지터는 더 이상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왜 더 이상 베지터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손오공의 이야기를 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처음에 이 방법으로 손오공이 파워업을 하게 된 것이 카린의 초신수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초신수라는 것이 독을 마셔서 몸의 잠재 능력을 모두 끌어낸다는 설정입니다. 이 초신수에 도전을 해서 살아남은 자는 그동안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물론 초신수를 마시고 죽음의 문턱에서 치유를 당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신수를 먹고 살아남았고 또한 초신수의 설정과 사이어인의 설정이 잘 어우러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죽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괴로워하는 손오공이었지만 거대 원숭이와 같은 모습이 만화에도 보였고요. 고통에서 이겨 살아나자 손오공은 엄청난 힘을 손에 넣게 됩니다. 이후에도 정말 많죠. 베지터전에서 엉망이 된 손오공이 병원에서 어떻게든 생명 유지를 하고 있다가 선두로 회복이 되었고요. 나메크 성으로 향하며 우주선 중력실에서 수련을 통해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며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베지터가 말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 공격을 했을 때는 죽음의 고비를 넘긴다고 해도 강해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저는 중력실이라는 점 때문에 손오공이 여기서 수련을 통해서 계속 파워업을 거듭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항상 100배까지라는 어느 정도의 중력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힘들었고요.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의 기탄 등으로 치명상을 얻기는 했지만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이후에 가장 손오공이 파워업을 했다고 보여지는 게 기뉴에게 몸을 뺏기고 기뉴가 들어간 손오공의 몸이 베지터에게 엉망진창으로 당하고 다시 손오공의 몸을 되찾았지만 싸울 수 있는 몸이 아니었거든요. 잠깐, 기뉴를 알바로 쓰면 되겠네요. 기뉴를 사이어인과 몸을 바꾸게 한 다음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일보 직전에 다시 사이어인들에게 몸을 돌려주고 회복을 시켜준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손오공은 메디컬 머신에 들어가서 몸이 완벽하게 치유가 되고 역대급 전투력 뻥튀기를 하게 됩니다. 기뉴에게 처음 보여주었던 손오공이 개원권을 사용해서 전투력 약 18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개원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쳤을 때 약 9만이라고 쳐요. 메디컬 머신에서 나온 손오공의 전투력은 약 300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베지터는 죽음의 문턱에서 회복이 될 때마다 약 33% 정도 강해졌는데 손오공의 경우는 3300%? 그리고 손오공도 이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았다고 전투력이 뻥튀기 되고 그러는 일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이어인은 아니지만 사이어인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 셀 역시도
한번 자폭으로 인해서 죽었다 살아나고 큰 파워업을 하게 되죠. 이건 역시도 셀이 말한 것처럼 사이어인들의 특성상 큰 파워업을 하게 되고 셀 역시도 흔히 불리는 퍼펙트 셀이 된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론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이어인들은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남아서 전투력을 쉽게 상승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선 영상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리스크가 너무나 큽니다. 말이 쉬워 죽음의 문턱이지 이게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몸의 장애 또는 트라우마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거기에 자기 스스로 공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죽지 않을 만큼만 공격해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부탁을 어느 사이어인에게 받았다고 해도 그리 기쁜 부탁은 아니고요. 또 이것을 선두나 댄디에게 부탁을 해서 회복을 해야 하는데 무엇 하나 박자가 어긋나면 저 세상길이에요. 아니 드래곤볼도 준비물로 하나 필요한 거 아니야? 제가 생각하는 사이어인들이 이 방법으로 전투력을 상승시키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요, 주인공들이 이미 슈퍼 사이어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슈퍼 사이어인이 된 후에는 거대 원숭이화, 그러니까 오자르 변신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많던 사이어인들의 설정들이 슈퍼 사이어인이 되고 나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어쩌면요, 슈퍼 사이어인이 된 후에는 이 설정들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사이어인들에게는 꼬리의 필요성도 사라졌고 심지어는 소노청과 트랭크스는 꼬리가 없이 태어나기까지도 했었죠. 슈퍼 사이어인이 된 사이어인들이 여러 장면에서요, 죽어가다가 선두로 회복하는 장면도 우리는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죽음의 문턱에서 회복을 하면 강해진다라는 설정은 사이어인들이 슈퍼 사이어인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기 위한 설정들일 뿐이고, 오자르 변신은 슈퍼 사이어인이 되기 전 사이어인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어 수단 중 하나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사이어인들의 꼬리까지 포함해서 사이어인들의 이 모든 설정은 슈퍼 사이어인을 위한, 그리고 그때까지 사이어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종족의 특성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만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마 작가도 비슷한 이유 때문에 이 설정을 추가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만화 베지터 편 이후에 편집장과 아마 이런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우주에는 엄청 강한 프리저가 있다. 베지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 빠르게 손오공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이어인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고 회복을 하게 되면 큰 파워업을 할 수 있다는 설정을 추가하자. 이렇게 손오공은 수령과 프리저들의 부하들과의 싸움을 거듭하여서 살아남았고 또 엄청난 파워업이 가능했다. 그렇게 손오공은 전설의 슈퍼 사이어인이 돼서 프리저를 물리친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나 드래곤볼 연재를 관두고 싶어 했던 토리야마는 프리저 편을 끝으로 연재를 끝낸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이어인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회복을 통해서 강해지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 두 번째로는 슈퍼 사이어인이 된 후에는 더 이상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쉬운 파워업을 사이어인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사실 이 파워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후에 선두 영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선두 영상에서 추가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볼을 좋아하는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고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